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에서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죠. 오늘은 고승덕 변호사,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민성기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입니다. 최근 각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지지도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도에 하차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나온 게 갤럽 여론조사 결과네요. 오늘 나온 건데 붉은색이 이번에 나온 거네요. 문재인 전 대표가 32%, 안희정 충남지사가 약진을 했습니다. 10%로 2위를 달리고 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7%,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런 후보들은 이런 주자들은 다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이재명 성남시장만 좀 꺾였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YTN이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33.1%로 1위, 안희정 지사가 12.3%로 2위, 오른쪽에 있네요.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11.8%,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9.2%, 이재명 성남시장 8.9%,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4.6%.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위는 거의 같고, 네. 안희정 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또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또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수치만 놓고 보면 반기문 표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한 11%에서 12% 정도 잡았어야 될 거예요. 그럼 10% 넘는 11에서 12%의 그 표가 반기문 불출마 이후에 그 표가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제일 관심사잖아요. 수치만 놓고 보면 다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 정리된 거 있으면 한번 좀 보실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보면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황교안 대행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안희정,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나눠 갖는 건데 저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숫자가 주는 착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황교안한테 간 전 30%의 반기문 표는 저거는 사표가 현재로서는 사표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 자체가 출마가 불투명하죠. 그리고 문재인한테 간 7.7%도 사실상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30% 이상의 지지도를 받고 있을 때 지금 반기문표 갖다 더 얹어봐야 대세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유승민, 안철수 그렇게 또 큰 그 전체 표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유의미한 거는 이제 안희정 지사죠. 안희정 지사한테가 전 8.9%, 한 9%에 대하는 반기문 표는 전 유의미한 표라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반기문 그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첫 마디들이 다들 정치권에서는 최대 수혜자는 안희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수치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주자의 지지도에 눈길이 많이 가세요? 저는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굉장히 약진한 게 조금 이제 주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총장께서 이제 사실 중도 보수 그리고 충청 이게 이제 큰 기반이었는데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퍼진 것 같고 충청 쪽은 이제 안희정 지사 쪽으로 많이 갔을 거고 그리고 보수 나는 정말 보수를 꼭 찍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황 대행 쪽으로 이제 많이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보수권에 그동안 5% 이상 나온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표심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게 저에게는 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출마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과 황교안 대행은 현실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해야 하는 현실과 차기 주자로 불리는 이런 상황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민성 기자 보기엔 어떠세요? 아주 고민되는 대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줄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들 특히 새누리당이 그 구원 투수 역할을 좀 해주기를
새누리당에 와서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불임 정당이 되지 않고 좀 보수의 유력한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를 좀 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보수층에선 강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행 출마할 것 같으세요? 짧게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변수는 탄핵 인용이 되느냐, 이제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의 그때 이제 여론이 확 달려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 절대 대답 못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좋은 건 없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즐기는 상황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거는 대선판에서 지지율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낙마하게 된 것도 지지율 때문에 낙마한 것처럼 황교안 총리 이렇게 지지율 계속 이제 높이 나오면은 이대로 즐기면서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런 상황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황교안 대행 출마할 걸로 보세요? 불출마할 걸로 보세요? 일단 출마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게 본인에게 일단 좋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최종 결심은 저는 출마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도 보수가 원하면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랑 이제 사실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공부는 제가 조금 더 했지만, 그 친구가 이제 반장인데다가 전체 학생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친구고, 다만 이 친구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힌트는 제가 뭐 느낀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꼭 결과를 떠나서 정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저는 조금 더 출마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분은 두터우셨습니까? 뭐 같은 반 반장이고요. 좀 친하게 지냈고요. 저희 3학년 때 그 은사님이 황교안 총리하고 저하고 또 이제 김영덕 대법관 3명을 예뻐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그 전에 이렇게 셋 모아놓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이뻐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민성기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황 권한대행이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뭐 의사표명하지 않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탄핵을 미리 가정하고 탄핵이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선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뭐 외곽에서 도니까 저런데 보수의 후보다 어떻게 출마한다 이러면 아마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고 그러면 소위 국정 공백을 방치한 그런 책임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총리 청문회 때 그냥 살짝 넘어간 병역 문제까지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지금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선거에 공직자 출신이 질 수도 있는 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결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대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계속해서 국회를 찾고 있거든요.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봤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정치권 새누리당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로 보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으로서 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보시죠. 대행을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유명합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저런 표정 짓기도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 반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묻고 다니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300명 국회의원 있잖아요. 주변에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어려서 반장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들 다 한가락 때 했던 사람들이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반장이라도 했던 경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황교안 총리가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말하고 지금 저 표정이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황교안 총리가 반드시 출마한다 쪽으로 되는 경우 수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탄핵 인용이 기각이 돼서 대선이 12월로 미뤄지면 황교안 총리 100% 출마합니다.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새로운 주자로 급부상해서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경우가 오늘 임명진 위원장이 이 새로운 이제 힌트를 하나 줬는데 국민이 원한다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를. 그 얘기는 뭐냐면, 질 각오를 하고 TK 자민련식으로 야당할 생각하면은 황교안 총리 정치권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탄핵 이후. 헌재 탄핵 결정 이후에 그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 문묵부답에 지금 딱 담겨져 있는 대답이죠. 황교안 대행이 오늘도 또 국회에 와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어제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띠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그 질문하는 기자를 이렇게 쏘아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대답을 하지 않는 황교안 대행의 가슴속,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걸로 보세요? 정말 출마를 안 하는 결심을 했다면 차라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 같아요.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그 어떤 기간일지라도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하고 다른 신경 절대 안 써서 국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침묵이 어떤 힌트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황 대행이 저렇게 좀 목소리도 이렇게 좀 일부러 까는 것처럼 생각하고 과묵한 게 좀 가식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절대 목소리가 뭐 달라지거나 이렇게 과묵한 게 지금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정말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밝힐 친구인데 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네. 그 출마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신년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에 제 이름 포함된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저는 안 합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또 안 했잖아요. 지난해 12월 대정부 질문 때는 뭐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죠. 후퇴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아마 새누리당의 사정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뚜렷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들은 뭐 1% 되는 후보도 없는 상황인 거니까 잘못하면 불임정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보수에서 진짜 영향력이 제로화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안 하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출마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는 게 새누리당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영향을 상당히 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황교안이라는 동아줄이라도 계속 살려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차기 여당의 대선 후보감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 황교안 대행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기문 현상의 신기루가 그치자 이때다 하며 등장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정말 깨알 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지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황 대행 역시 자중자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감이라는 칭찬을 즐기기만 하세요. 그리고 권한대행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세요.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기대대로 과연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이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이 눈에 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난 신년 초, 새해 초에 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지지도가 올라간 후보가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안희정 충남지사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원일이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스와트 분석이라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해드렸죠. 예. 강점은 이제 세대 교체고 50대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지금 야권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다 50대입니다. 안정적 진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지만 도지사를 지내면서 그 이미지가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 현실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돼 있고, 약점은 이제 중앙 정치 이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친노 이제 적통 논란이 좀 있어서 과연 이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가, 경선에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이게 지금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국회의원 경력이 없었던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 빼고요.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유일하게 지금 국회의원 경력이 없죠. 지금 거론되는 주자 가운데. 네,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죠. 예. 그런 면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그 주자군 가운데서도 조금은 다른 행보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자신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여러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연정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연정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도 제안했던 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대연정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또한 민주주의 원칙으로 그 누구와도 단결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다 못다 이루었던 대연정,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다수파와 함께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구상했던 헌법의 실천 방안입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경쟁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경쟁이 끝나면 언제나 그와 단결할 것입니다. 고 변호사님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쟁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저도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그 야쪽 인사들 중에서 그 비문 계열이 지금 안 지사 밑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고요.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야권에서는 그 경선이 메인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선이야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이쪽 보수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우세한 거의 대서론이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경선이 이제 주된 어떤 그런 승부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 당원은 그 문재인 대표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국민 경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 일반 국민 또 그 중에서도 그 중도 성향 이런 분들을 많이 확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연정 카드도 결국은 그 본인의 칼라가 중도 심지어는 중도 보수까지도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폭넓은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그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연정 전략이 꼭 그대로 성사 안 돼서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의 어떤 칼라 메시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 기자는 저 대연정 제안 네.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공식적인 반응을 낸 사람은 남경필 지사가 우선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에 있는 남경필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반면에 소위 민주당 내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게 적폐 세력,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게 여권, 지금의 여권까지도 같이 끌어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소위 적폐 세력과 손잡는 게 그 맞는 얘기냐, 촛불 민심에 대한 일종의 거역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는 소위 문재인 전 대표 지층 안에서도 이 대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층에서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건 아닌데 소위 지지자들 사이에 SNS 상에서 지금 글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딱 보면서 야, 안희정은 정말로 정치를 할 줄 아는구나라는 거를 저 대연정 카드를 딱 보면서 느낀 거예요. 대연정 카드를 딱 받아들고서는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우리하고 연정을 하자라고 느꼈으면 그거는 정말 하수들인 거고요. 그건 저 정치적 아마추어집에서나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고,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는 당 내용이에요. 당내 경선용이고 저거는 친문을 상대로 한 그런 아주 안희정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인 거죠. 왜냐하면 안희정의 휘발성은 확장성이거든요. 중도와 보수를 아우른다라는 거, 당내에 있는 반문재인계를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 카드로 던진 저 대연정 카드는 당내를 흔들 수 있는 큰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것이 문재인한테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의 최대 약점이라는 게 결국 패권이라는 거, 고립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반대로 해서 이거를 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안희정이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그 카드로 던진 저 대연정 카드는 저건 정치를 아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상승 속도가 당내에서 매우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반기문 이탈표를 지금 흡수하는 그 흡수력도 지금 속도가 무진장 빨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 그 과정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금 관전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언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는 것 상당히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일방적인 독주, 우세로 치러진다고 한다면 재미가 상당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심도도 떨어지는데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위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후보이기 때문에 같이 경선을 해서 소위 밴드웨건 효과가 커진다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 이후에도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의 확장성, 이걸 보완하는 그런 보완해주는 인물로서 안희정 지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다. 이런 평가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SBS 8시 뉴스도 오늘 저녁에 8시 뉴스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합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는 특히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8시 뉴스 한번 꼭 보셔서 아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원래 기자는 결과 예,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놀랄만하고 이렇게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분명한 여론조사인 것만은 분명히 지금은 보여요. 얘기할 수는 없죠. 시간이 걸려 있죠. 예,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조사 시점이 달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2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틀에 걸쳐서 됐는데 그 중간에 딱 반기문 불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돌출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기문이라는 그 후보가 있을 때의 여론조사하고 그 뒤에 불출마 선언 이후에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그 정확한 여론이 그 형성되기 전에 지금 한 거고 그 이후에 한 이제 첫 번째 여론조사가 저희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관심 있으실 겁니다. 예. 이번에는 다시 범보수 진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범보수 진영의 후보로 과연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조사 문항이 있었는데 이 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에서 유승민 의원이 32.9%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황교안 대행이 19.2%, 양경필 10.3%,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5.5% 나왔는데 여기서 고 변호사님 이런 의문들을 많이 사람들이 가질 것 같아요. 아니 여론조사 지지도는 황교안 대행이 훨씬 높은데 왜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 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지? 아마 이제 보수 진영 적합도는 두 가지가 사실 구별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그런 조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수 지지층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어떤 퍼센트를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나온 그 숫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문재인 대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보수만 보고는 유승민 낫겠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황교안 이쪽은 이제 강한 보수기 때문에 별로 이제 메리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 국민 쪽에서는 이렇게 찍겠다고 하는 이 투표가 아니고, 누가 적합하겠느냐. 보수가 아닌 사람조차도 포함시킨 그런 데이터인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범보수 후보 단일화, 범보수 단일화를 상당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어디까지 단일화하자는 건지 유승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후보를 못 낼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범보수 단일화 안에 새누리당의 후보님들이 누가 나오시면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권한쟁의 하신 분이 출마하겠다. 그런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국민의당은 그 안에 박지원 의원님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만 그분 같이 과거 대북 송금 사건이나 그분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나 이런 게 불안하신 제가 보기에 불안한 그런 분도 계시고 안철수 의원 같이 평소에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민생은 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민성희 기자, 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지를 않아요. 차단하진 않죠. 차단하진 않고 어차피 원샷 강선으로 합칠 수 있어서 어차피 문재인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1등을 달린다고 보면 다른 진영을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당이 합치진 않겠지만 후보별 연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소위 지금 유승민 의원도 얘기하듯이 소위 대북 정책, 안보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 문제가 아마 맨 먼저 닥치는 그런 난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됐던 민주당 후보가 됐던 소위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안보 문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 대표는 앞서 말한 대로 햇볕 정책의 상징처럼 이렇게 돼 있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반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연대를 할 때 정책 공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서 공통점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지 양측이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대선 전국에서 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